여러분 혹시 최근에 새치가 갑자기 늘어나는 느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며 가장 무서웠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새치는 색소세포가 파괴되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색소세포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매일 딱 두 가지만 실천하면은 이 위험한 속도가 놀랍도록 멈추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집에 있는데도 효과를 몰라서 안 먹는 색소세포를 살리는 특정 음식 한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은 색소세포가 다시 안정되고 새치가 퍼지는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주 만에 새치가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고 말한 분들을 저는 누구보다 많이 보았습니다. 새치가 걱정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두피 플러스 음식의 조합이 당신의 머리색을 얼마나 지켜주는지 지금부터 제가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새치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두피 환경, 혈류, 산화, 스트레스, 영양 균형이라는 아주 복잡한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 단 하나만 흔들려도 색소세포는 바로 불안정해지고 결국 모발은 색을 잃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새치가 갑자기 늘었어요. 계속 퍼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정밀하게 살펴보면 대부분 원인은 예상 밖입니다. 새치의 가장 첫 신호는 모발색의 변화가 아니라 두피가 더러워지고 열이 오르고 미세 염증이 쌓이는 것입니다. 색소세포는 몸에서 가장 민감한 세포 중 하나입니다. 더러운 두피 환경, 피지 막힘, 땀 노폐물, 미세먼지, 이 작은 변화들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새치가 늘어나는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두피 상태를 확인합니다. 대부분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두피 온도가 높다. 모공 주변에 노폐물이 쌓여 있다. 각질이 쉽게 일어난다. 비듬, 가려움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이런 상태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색소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의 시작점입니다. 두피가 청결하지 않으면 모낭 주변의 피지와 노폐물이 산화되면서 활성산소가 다량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새치가 빠르게 퍼지기 쉽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노폐물과 열을 잡기 시작하면은 색소세포는 매우 빠르게 안정됩니다. 저는 임상에서 이런 변화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한 61세 여성 환자분은 갑자기 정수리 주변에 새치가 집중적으로 늘어 불안함을 안고 찾아오셨습니다. 두피를 확인해 보니 노폐물 각질이 심하고 피지와 열이 정수리에서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분께 딱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두피 청결 루틴, 그리고 하나는 색소세포를 보호하는 특정 음식,
2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베는 희끗희끗 번지던 그 새치가 멈춘 것 같아요. 색이 짙어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늘지는 않아요. 이건 기분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색소세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피가 깨끗해지면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고 각질과 피지막이 사라지면서 색소세포가 공격받는 환경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때 특정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은 색소세포는 보호 플러스 회복의 2단계 반응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 두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세치의 속도를 늦추고 검은 머리를 지키고 싶다면 이 두 가지의 조합이 당신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새치가 줄어드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새치의 핵심 원인은 색소세포의 피로이며 색소세포를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 중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두피의 오염과 염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치를 막으려면 영양을 챙기고 좋은 음식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두피가 지저분하고 모공이 막혀 있으면 새치는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색소세포는 깨끗한 환경에서만 제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피가 하루 동안 겪는 자극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세먼지, 땀, 피지, 스타일링 제품, 노폐물, 세균, 각질, 이 모든 것이 두피 표면에 쌓이면 모공 주변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는 색소세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즉, 멜라닌 생성 효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색 전달 구조를 손상시키고 모근 세포의 체력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색소세포는 서서히 기능을 잃고 새치는 어느 날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고치디 뭐 특별히 큰 스트레스도 없었는데 새치가 갑자기 늘었어요. 그런 분들의 두피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각질, 피지, 노폐물이 두껍게 쌓여 있고 모공 주변은 붉고 열이 올라 있습니다. 색소세포는 이 환경을 견디지 못해 쉽게 지치고 쉽게 손상됩니다. 두피가 깨끗해지면 상황은 즉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두피는 다음 모공 주변의 산화 반응 감소, 가라앉 염증 수치 감소, 가라앉 열감 완화히, 혈류 흐름 정상화, 피지막 균형 회복 이 5가지 변화를 단기간에 만들어냅니다. 이 변화들은 무엇보다 색소세포를 보호하는 데 절대적입니다. 특히 두피 열감이 떨어지는 순간 새치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색소세포는 열과 염증에 매우 약한 세포이기 때문에 두피 온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생존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한 58세 남성 환자는 정수리와 관자놀이 쪽 새치가 빠르게 확 퍼지는 문제로 내원했습니다. 두피를 확인해 보니 모공 주변이 빨갛게 부어 있고 각질이 심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권한 건
절대 어려운 두피 관리가 아니라 딱 세 가지. 미지근한 물로 짧은 세정, 과한 샴푸, 거품 금지, 가벼운 두피 마사지. 2주 후 다시 만났을 때 새치가 줄어든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색소세포가 다시 편안한 상태를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두피가 깨끗해지면 혈류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머리 색을 유지시키는 멜라닌 환경도 안정됩니다. 새치를 늦추고 싶다면 복잡한 영양법보다 먼저 두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새치가 갑자기 늘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카락 자체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새치를 만들고 퍼지게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 환경, 특히 두피열, 두피 온도 상승, 각질 증가, 두피 장벽 붕괴 이 두 가지입니다. 색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온도에 민감한 세포 중 하나입니다. 정수리 밑 관자놀이, 앞머리 등 새치가 집중되는 부위를 보면 대부분 두피 온도가 높고 각질과 피지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피열을 단순히 열이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두피열은 색소세포 기능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두피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류가 불규칙해지며 색소세포의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감미학원 모공 주변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가야암 피지 산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활성산소가 색소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활성산소는 멜라닌을 만드는 핵심 효소 티로시나아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모발색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모발은 점점 옅어지고 새치는 빠르게 늘어납니다. 각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질이 늘어난다는 것은 두피 장벽이 약해졌다는 뜻이며 그 틈으로 미세 염증이 계속 생겨 색소세포가 쉴 틈 없이 공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두피열 펄세, 각질 증가, 이랴, 색소세포 피로 누적 이 공식은 수십 년간의 임상에서 거의 변함없이 관찰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4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새치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니까 멈추지를 않아요. 그분의 두피를 확대경으로 확인해 보니 정수리 쪽은 붉고 뜨겁고 각질이 레이어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두피열을 잡지 않는 이상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제안한 것은 어려운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차례막 뜨거운 물 사용 금지, 차례고금 두피열을 식히는 짧은 마사지, 야로, 과도한 샴푸 거품 제거, 아마라 차례고금 하루 5분의 온도 조절 루틴 이 네 가지를 2주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2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치가 더 이상 확 퍼지지 않아요. 정수리가 시원해지고 가렵지도 않아요. 이건 색소세포가 다시 편안한 환경을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색소세포는 공격받지 않으면 생각보다 활동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오늘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새치를 늦추고 싶다면은 색소세포를 보호하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가 두피열 조절과 각질 관리입니다.
색소세포는 힘이 약한 세포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시원하며 염증 없는 두피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새치 증가 속도는 확실히 느려집니다. 새치를 늦추고 색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는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열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두피를 관리하려면 복잡한 제품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단 3분, 정확한 방법만 지켜도 색소세포가 받는 스트레스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색을 지키는 건 열을 빼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색소세포는 금방 안정을 되찾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루틴은 그동안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온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가 뛰어난 3분 루틴입니다. 이 루틴을 지키면 정수리, 꾹, 관자, 노리, 앞머리 같은 새치가 잘 생기는 부위에 열각질 피지 문제를 빠르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미지근한 물로 15초 린스, 뜨거운 물 절대 금지. 두피가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장벽이 무너지고 피지가 녹아내리면서 모공 주변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곧 색소세포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40기승지랭시를 넘지 않는 미지근한 물로 15초 정도 가볍게 적셔주는 것만으로도 두피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보다는 저녁 샤워 시 두피열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미지근한 온도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2부 샴푸 거품은 두피에 30초 이하.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습관이 샴푸 거품을 머리에 오래 두는 것입니다. 샴푸는 세정제이기 때문에 오래 머무는 순간 두피 장벽을 공격합니다. 샴푸 사용 원칙은 단순합니다. 손에서 충분히 거품 낸 뒤 가난 모발이 아닌 두피에 부드럽게 마사지 후 30초 이하 만에 바로 헹구기 이렇게만 해도 각질 노폐물 제거가 훨씬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색소세포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3. 두피 1분 압박 해제 마사지. 색소세포가 힘을 잃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혈류가 막히는 것입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어깨목 긴장 때문에 정수리 혈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끝으로 정수리, 관자놀이, 목 뒤 순서로 가볍게 눌러주는 1분 압박 해제 마사지는 두피 혈류를 안정시키고 색소세포가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산소 공급을 도와줍니다. 이 마사지는 강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눌렀다가 떼는 동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4. 마지막 30초 시원한 물 헹굼. 이 단계는 특히 새치가 빠르게 늘어나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시원한 물로 짧게 헹구면 두피의 미세혈관이 안정되고 열 붉어짐이 가라앉습니다. 두피 온도가 1, 2도만 떨어져도 색소세포의 손상 속도는 놀라울 만큼 낮아집니다. 저는 이 단계를 색소세포 방어막 만드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5. 3분 루틴의 실제 효과. 이 3분 루틴만 2주간 유지해도 많은 환자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감 정수리 열이 내려감, 각질이 줄어두피가 편안해짐, 새치가 퍼지는 속도가 느려짐, 고란가라 모발이 탁하지 않고 투명해짐, 콜란난 가려움 때 땀 냄새, 감소, 콜레아란다무나 머리를 말릴 때 뻣뻣함이 줄어듦, 새치는 색소세포의 문제이지만 그 뿌리는 두피, 환경입니다. 두피가 깨끗하고 시원해야 멜라닌을 만드는 구조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단 3분. 이 루틴은 짧지만 새치 증가 속도를 늦추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색소세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습니다. 하지만 새치 증가 속도를 확실히 늦추고 이미 약해진 색소세포의 힘을 지켜내려면 두피 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로 색소세포는 영양을 공급받아야 다시 버틸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피 루틴과 더불어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하는 음식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치를 막기 위해 영양제를 먼저 찾지만 색소세포가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자연 식품 속 특정 영양군입니다. 이 음식은 색소세포가 멜라닌을 만들 때 필수적인 재료와 보호막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 음식이 바로 깨, 참깨, 흑임자입니다. 새치를 늦추려면 색소세포가 지치지 않도록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막아줘야 하는데 깨는 이 두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주 드문 식품입니다. 제가 깨를 색소세포의 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핵심 성분 때문입니다. 1. 비타민 2. 색소세포를 지키는 지질 항산화막 깨에는 다양한 견과류 중에서도 비타민 E 토코페롤과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색소세포가 공격받는 가장 큰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멜라닌 생성 효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두피열과 염증으로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태에서 비타민 E는 색소세포를 감싸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방어막이 견고해지면 색소세포는 더 오래 버티고 새치 확산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 고품질 지방산, 두피 장벽과 유분막 회복계에는 리놀레산, 올레산 같은 두피 보호의 핵심적인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질환자맘 유분막 균형 회복, 일암자맘 두피 건조 완화, 일암자맘 미세염증 감소, 얌산 두피 장벽 안정 이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돕습니다. 두피 장벽이 안정되면 색소세포가 더 이상 공격받지 않고 새치가 급격히 퍼지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특히 정수리, 건조, 가려움, 각질이 심한 분들은 깨를 섭취하면 2, 3주 내에 두피 상태가 크게 안정됩니다. 3. 미네랄제라 칼슘, 멜라닌 생성 신호를 조절 색소세포가 멜라닌을 만들려면 칼슘 신호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깨에는 멜라닌 활성에 필요한 칼슘 아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색소세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 성분들은 질환, 멜라닌 생성 효율 유지, 제한 색소세포 피로 회복, 새치 속도 완화에 기여합니다. 색이 갑자기 탁해지거나 새치가 한 번에 여러 가닥 늘어나는 분들은 대부분
칼슘 신호와 색소세포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깨는 이 부분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안정시킵니다. 왜 영양제보다 깨가 먼저인가? 영양제는 특정 성분만 들어있지만 깨는 색소세포가 필요로 하는 항산화, 미네랄러브 고품질, 지방산이 완벽한 조합으로 들어 있습니다. 즉, 깨는 색소세포에게 재료 플러스 보호막 플러스 에너지 세 가지를 동시에 줍니다. 이 조합을 만족시키는 식품은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그레이 환자 사례 64세 여성 환자분은 정수리 새치가 빠르게 번져 고민이 컸습니다. 두피가 뜨겁고 각질도 많아 색소세포는 이미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분에게 두피 루틴과 함께 하루 울스푼의 깨를 추천했습니다. 2주 후 그분이 말했습니다. 새치가 더 이상 확 퍼지지 않아요. 빛에 비추면 색이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이에요. 이 변화는 색소세포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깨는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색소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영양 패키지입니다. 새치가 빠르게 늘어나는 사람들의 두피와 모근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서 공통된 원인이 발견됩니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입니다. 색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세포 중 하나이고 활성산소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손상되는 세포입니다.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과정은 색소세포가 멜라닌을 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활성산소에 지속적으로 공격받아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두피열, 피지 산화, 노폐물 쌓임, 수면 부족, 스트레스, 혈당 급상승 등은 모두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이 활성산소는 색소세포의 핵심 구조와 멜라닌 생성 효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새치는 나이 탓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같은 나이여도 산화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새치가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확실한 패턴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두피가 열이 많고 산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새치는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항산화가 회복되면 새치 증가 속도는 확실히 느려집니다. 활성산소가 색소세포를 공격하는 방식, 활성산소는 색소세포를 세 가지 경로로 손상시킵니다. 티로시나아제 효소 불안정화, 멜라닌을 만드는 핵심 효소가 흔들려 색상이 옅어지고 새치가 증가합니다. 세포막 손상, 색소세포의 보호막이 약해져 외부 자극과 염증에 쉽게 무너집니다. DNA 손상, 색소세포가 회복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겹치면은 새치는 연령과 상관없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항산화가 왜 가장 중요한가? 색소세포는 영양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즉 항산화 방어막입니다. 항산화는 남, 활성산소 제거, 말하면 두피, 미세염증 완화, 말하면 색소세포 복원, 멜라닌 생성 안정, 거나만 피지막 산화 억제, 이 5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색소세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멜라닌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세치 증가 속도가 늦춰집니다. 깨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갖는 이유, 깨 비타민 E는 지질 항산화 성분으로 두피, 피지막과 색소세포의 보호막을 직접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항산화막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유도합니다. 두피, 열감 감소, 산화된 피지 완화, 멜라닌 생성 효소 회복, 달하는 색소세포 피로 회복, 가라만 맞는 세치 증가 속도 감소, 특히 흑임자는 비타민 E와 안토시아닌이 함께 작용해 활성산소 억제 효과가 더 강합니다. 항산화가 높아지면 2주 안에 나타나는 변화, 항산화 후 방어막이 회복되면 색소세포의 지구력이 올라가고 세치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10절 14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정수리 열감 감소, 세치 확산 속도 완화, 모발톤이 탁하지 않고 깨끗해짐, 두피 가려움 감소, 목은 스트레스 완화, 색이 즉시 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색이 더 옅어지지 않고 세치가 더 퍼지지 않는 변화는 색소세포가 안정됐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 62세 여성 환자분은 세치가 앞머리 쪽으로 갑자기 넓게 퍼지는 문제로 오셨습니다. 두피는 뜨겁고 산화된 피지가 많아 색소세포가 계속 공격받는 상태였습니다. 두피 청결 루틴과 함께 하루 1스푼의 흑임자 섭취를 시작했고 2주 뒤 다시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치가 멈춘 느낌이에요. 색이 더 퍼지지 않아요. 색 변화는 아직 미미하지만 색소세포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세치 속도는 크게 완화됩니다. 항산화는 세치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색소세포를 지키는 방패가 튼튼해야 음식, 루틴, 혈류 개선이 힘을 발휘합니다.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세치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깨, 참깨, 흑임자를 먹는 것만으로도 색소세포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가장 놀랐던 건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생기는 변화가 각각의 효과를 단순히 더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수준의 시너지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색소세포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연약한 세포입니다. 열, 염증, 노폐물, 활성산소에 조금만 노출돼도 금방 지치고 회복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와 영양 공급은 결코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피가 깨끗해야 영양이 도착하고 영양이 충분해야 두피가 회복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두피 루틴과 깨 섭취를 함께 추천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색소세포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1. 깨끗한 두피, 거북 영양이 모근까지 도달할 길을 열어준다. 색소세포가 멜라닌을 만들려면 깨에서 제공되는 비타민 E, 지방산, 미네랄이 모근까지 정확하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피가 열로 막혀 있으면 모공이 피지, 각질, 산화물로 덮여 있으면 이 영양소는 모근까지 가지 못합니다. 두피가 깨끗해지면
그런 거 모공 주변 혈류가 정상화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비타민 E와 지방산이 색소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됩니다. 즉 두피가 길을 열어주고 깨가 그 길을 따라 색소세포까지 도착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갖춰지는 순간 색소세포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 두 깨의 항산화막은 두피 청결의 효과를 오래 유지시킨다. 두피를 깨끗하게 만들어도 항산화 방어막이 약하면 다시 금방 열 산화 피지가 쌓입니다. 이때 깨의 비타민 E가 두피 표면과 모근을 감싸 오염과 산화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두피 청결, 깨 섭취, 항산화막 형성 이 순서가 반복되면은 너반바반반담 두피 온도 안정, 건나라 노폐물 쌓임 완화, 곤란 염증 감소, 건만화 색소세포 회복 환경 유지 이렇게 그러면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깨 하나만 먹었을 때보다 두피 관리 깨 조합이 훨씬 길고 안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두피열 감소와 항산화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색 안정도가 급격히 상승, 새치가 퍼질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색이 옅어지고 탁해진다는 점입니다. 색소세포에게 열과 산화는 가장 치명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두피 관리로 열을 낮추고 깨의 이 비타민 E 지방산 감칼슘으로 항산화 장벽 회복이 이루어지면 색소세포가 더 이상 공격받지 않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라세치가 더 퍼지지 않는다. 기존 세치색이 더 옅어지지 않는다. 일반 모발의 색이 더 탁해지지 않는다. 빛 반사력이 안정된다. 색이 갑자기 빠지는 현상이 사라진다. 이 모든 변화는 색소세포가 버틸 힘을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4. 임상에서 확인된 가장 빠른 변화, 확산 속도 감소, 깨만 먹었을 때보다, 두피 관리만 했을 때보다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늘 같았습니다. 새치가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 색이 검게 돌아오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확산 속도가 멈춘다는 것은 색소세포가 보호받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67세 남성 환자분은 정수리와 앞머리 새치가 갑자기 번져 한 달 만에 전체 톤이 옅어진 상태였습니다. 두피 열감과 각질이 심했고 색소세포는 계속 공격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분에게 3분 두피 루틴 7레그리 하루 1스푼 흑임자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2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치가 더 늘지 않아요. 퍼지는 게 멈췄습니다. 색이 되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퍼짐이 멈춘 것 자체가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두피는 환경을 만들고 깨는 그 환경 속에서 작동하는 연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색소세포는 보호받고 새치의 속도는 눈에 띄게 늦춰집니다. 새치가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에는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인가? 유전이라 어쩔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까지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은 새치는 유전보다 환경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깨, 특히 흑임자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에게 2주 정도 지나면 아주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히 머리색 문제를 넘어서 색소세포의 회복력과 두피 환경이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실제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3법 5일차. 두피 열감이 빠르게 줄어든다. 두피가 뜨거운 상태에서 세치가 가장 빠르게 퍼집니다. 열은 색소세포를 강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온도 자극을 줄이기 시작하면 대부분 며칠 안에 간바삼 정수리 뜨거움 감소, 간라 가벼운 시원함, 단바 붉은기 완화, 이런 변화를 느낍니다. 색소세포가 공격받는 환경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한 58세 여성 환자는 정수리에서 김이 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는데 3분 두피 루틴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열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2. 71차. 세치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늦어진다. 색이 검어지는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늦어지는 변화가 먼저 옵니다. 새 가닥이 늘지 않음, 매로 특정 부위, 앞머리, 관자놀이, 정수리에서의 번짐 현상 감소, 모발 톤이 더 이상 탁해지지 않음. 2단계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세치가 계속 생기던 속도가 멈춘 것 같다는 표현입니다. 세치가 멈추는 건 색소세포가 다시 방어 모드로 돌아갔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3. 14일차. 모발톤이 깨끗해지고 광택이 미묘하게 살아난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미세하지만 색소세포와 두피 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발 끝이 덜 거침, 이발구 얼핏 받을 때 색이 탁하지 않고 깨끗해짐, 세치가 덮어지지 않는 느낌, 흑임자 섭취로 상승한 항산화 효과가 두피를 안정시킴 검은, 머리카락에 투명한 광택근, 색소세포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만큼 환경이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한 64세 남성 환자는 전체적으로 머리색이 탁하던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이는 색소세포가 더 이상 공격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4. 두피 상태가 안정되면 나타나는 부수적 변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려움 감소, 각질 감소, 샴푸할 때 따가움 사라짐, 피지 냄새, 완화, 머리 말릴 때 두피가 편안함. 이 부수적 변화들은 색소세포가 더 이상 산화염증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색소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피 환경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세포입니다. 체계에서 실제 사례. 2주 만에 세치가 퍼지던 속도가 멈췄습니다. 67세 남성 환자, 정수리 앞머리 세치가 급격히 늘어 고민, 두피열 심하고 각질 분비량 많음, 조치, 하루 3분 두피, 루틴, 하루 1스푼 흑임자, 저녁 야식단 음식 중단, 2주 후 결과, 세치가 더 이상 번지지 않아요.
정수리 열도 없어지고 머리가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색이 검게 변한 건 아니지만 확산 속도 감소는 색소세포가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갔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새치는 단기간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 확산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색소세포가 안정되면 새치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지고 머리카락 톤이 다시 맑아집니다. 새치를 늦추기 위해 두피를 깨끗하게 만들고 깨를 꾸준히 먹고 항산화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가장 자주 목격한 장면은 좋은 것을 다 하고 있는데도 새치가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색소세포를 계속 약하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습관들은 스스로는 대수롭지 않게 느끼지만 색소세포 입장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미세한 공격입니다. 이 공격이 쌓이면 새치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새치를 가속시키는 가장 흔한 5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뜨거운 물로 머리 감기. 색소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습관. 뜨거운 물은 두피 장벽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피지를 녹여 과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산화 반응은 곧바로 색소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55세 이후 두피 장벽이 얇아진 상태에서는 뜨거운 물 한 번으로도 색소세포가 피로해지고 새치가 확 퍼질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감아주는 것만으로도 새치 증가 속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2. 과도한 샴푸 거품, 장벽 파괴, 폼, 염증 증가, 깨끗해야 새치가 줄어들겠지라는 생각으로 거품을 많이 내고 오래 두면 두피 장벽이 손상됩니다. 거품은 오래 머물수록 간혹 두피 건조, 망가 각질 증가, 그람만 미세염증, 그람만 피지막 손실, 이 4가지를 동시에 일으키며 색소세포를 지치게 만듭니다. 샴푸는 두피에 30초 이하 손에서 따로 거품 내서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3. 야식단 음식, 산화 스트레스 폭발, 두피열의 절반은 음식에서 옵니다. 특히 밤 시간에 단 음식, 밀가루, 기름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활성산소를 대량 생성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모근과 색소세포를 직접 공격해 새치의 확산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야식만 끊어도 많은 환자들이 색이 안 퍼진다고 말합니다. 4. 스트레스, 목, 어깨 긴장. 혈류 차단 색소세포는 혈류가 끊기면 바로 기능을 잃습니다. 스트레스가 높거나 목, 어깨 근육이 굳어 있으면 정수리와 관자놀이 혈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때 색소세포는 산소 부족, 영양 부족, 대사, 저하, 이 3가지 공격을 동시에 받습니다. 짧은 스트레칭과 가벼운 두피, 마사지만 해도 색소세포의 회복률이 놀라울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에 머리를 세게 묶는 습관, 목은 압박, 플러스 색소세포 피로, 특히 여성분들이 자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머리를 꽉 묶으면 모근이 장시간 압박을 받아 혈류가 크게 줄어들고 색소세포가 바로 피로해집니다. 앞머리 관자놀이 쪽 새치가 유독 먼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머리를 묶더라도 헐겁게 짧은 시간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들이 왜 회복 속도를 반으로 줄일까? 색소세포는 자극에 매우 약합니다. 좋은 음식, 루틴, 항산화가 아무리 좋아도 나쁜 습관이 반복되면은 색소세포는 회복과 손상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생김, 계좌 두피, 열 감도가 높아짐, 계좌는 색이 더 빠르게 탁해짐, 계량 진한 모발도 밝아짐, 계량 루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짐. 이 습관들을 고치는 것이 새치 개선의 절반입니다. 새치를 늦추는 과정은 두피를 보호하고 색소세포가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나쁜 습관을 줄이고 좋은 루틴을 더하는 순간 색소세포는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됩니다. 새치를 줄이기 위해 두피를 깨끗하게 만들고 깨를 먹고 항산화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의 거대한 연결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새치는 두피 혈류, 색소세포의 흐름이 무너질 때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완전히 독립된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가 약해지면 나머지 두 가지도 즉시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가 바로 새치 증가로 나타납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왜 어떤 사람은 새치가 갑자기 퍼지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색이 오래 유지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 두피가 무너지면 혈류가 흔들린다. 두피가 열이 많고 각질이 많고 피지가 산화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미세혈관입니다. 모공 주변의 염증과 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이 색소세포로 가는 길을 좁혀버립니다. 산소 공급 감소, 영양 전달 감소, 색소세포 대사 저하.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색소세포는 금방 기능을 잃고 멜라닌 생성량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색이 옅어지고 새치는 빠르게 늘어납니다. 2. 혈류가 흔들리면 색소세포는 가장 먼저 지친다. 많은 분들은 혈류 문제를 심혈관 또는 손발 저림과만 연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혈류 변화는 색소세포에서 가장 민감하게 먼저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색소세포는 몸 전체에서 가장 영양 의존도가 높은 세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색소세포는 직구 멜라닌 생성, 직구 효소 활성화, 직구 세포막 재생, 이 세 가지에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혈류가 조금만 흔들려도 색소세포는 바로 일을 멈추고 그 결과 새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3. 두피가 안정되면 혈류도 자연스럽게 안정된다. 두피가 깨끗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염증이 줄어들고 모세혈관의 수축이 완화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매우 빠릅니다. 정수리 열감 감소, 두피
불금 완화, 혈류의 흐름이 부드러워짐, 색소세포가 다시 산소 영향을 공급받음 이 구조가 회복되는 순간 색소세포는 다시 방어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 단계에서 새치가 퍼지는 속도는 대부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4. 좋은 혈류는 깨의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킨다. 색소세포에 전달되는 영양은 혈류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깨의 비타민 E, 미네랄, 지방산은 혈류가 안정됐을 때 색소세포까지 정확하게 도달합니다. 혈류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색소세포는 그 영양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와 깨 섭취를 동시에 할 때 새치가 멈추는 속도가 놀라울 만큼 빨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두피 혈류 색소의 흐름이 하나의 회복 루프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5번 색소세포는 안정되면 오래 버틴다. 색소세포는 약해 보이지만 한번 안정되면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세포입니다. 두피와 혈류 환경이 개선되면 색소세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입니다. 간 멜라닌 생성 효율 회복, 확산 속도 감소, 색 감소, 속도 완화, 모발톤이 깨끗해짐, 검새치 증가, 멈춤 이 변화들은 색소세포가 생존 모드에서 유지 모드로 넘어갔다는 표시입니다. 두피와 혈류, 색소세포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새치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새치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 색이 유지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머리색이 안정될 때 몸 전체가 함께 좋아지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새치가 줄면은 겉모습만 젊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색소세포가 안정된다는 것은 신체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색소세포는 두피 환경, 혈류, 산화, 스트레스, 영양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민감한 건강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치가 줄어들 때 몸이 보내는 5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두피 열감이 줄어들고 스트레스 신호가 안정된다. 새치가 줄어드는 가장 첫 번째 신체 변화는 두피 온도가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두피는 뇌와 혈류를 공유하기 때문에 두피 열이 떨어진다는 건 신경계의 긴장도 함께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긴 머리가 덜 무겁다. 그리고 생각이 맑아진다. 화가 덜 난다. 그리고 불안감 감소. 색소세포가 안정될 때 두피와 뇌가 동시에 편안해지는 이유입니다. 2. 수면 질이 개선된다. 멜라닌 리듬 회복 두피 열이 낮아지고 색소세포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수면 중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변화는 매우 분명합니다. 오늘 새벽에 덜 깬다. 오늘 아침에 머리가 가볍다. 칼아라나 잠드는 시간이 짧아진다. 숙면 후 피로감이 줄어든다. 색소세포의 활동은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면 회복은 새치 감소의 중요한 동반 효과입니다.
3. 혈류가 안정되며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진다. 색소세포가 안정된다는 것은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손발 차가움 감소, 어깨 근목 긴장 완화, 초보구, 두통 감소, 피로 회복 같은 전신 변화가 함께 나타납니다. 색소세포는 몸에서 가장 먼저 혈류 변화를 반영하는 조직이기에 머리색 안정은 혈관 건강 개선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4. 염증이 줄어들며 피부 두피가 편안해진다. 두피와 모근이 공격받는 가장 큰 요인은 염증입니다. 새치가 줄어든다는 건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는 의미이므로 다음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카라기 가려움 감소, 각질 완화, 붉은기 감소, 두피 민감도 안정, 전신적으로도 소화기 불편, 손발 저림, 피로 등 미세 염증 관련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자신감 회복과 정서적 안정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 요소가 아닙니다. 자신감과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치가 줄어들면 쥐라 얼굴 인상이 밝아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나 외출 만남에서 자신감이 올라가며 전반적인 정서 안정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머리가 달라지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색소세포 안정, 염증 감소, 수면 개선, 뇌 신경 안정 이 모든 흐름이 연결된 결과입니다. 새치 감소는 몸 전체가 회복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색소세포는 몸의 건강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가 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치가 왜 생기고 어떤 환경에서 빠르게 퍼지며 어떻게 하면 그 속도를 멈출 수 있는지 전부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치를 늦추고 검은 머리 색을 지키는 일은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환자들에게 딱 2주만 해보세요 라고 말해왔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단기간에 새치 확산이 멈추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2주 루틴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루틴은 두피 혈류 색소 세포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가장 검증된 방식입니다. 1. 아침 루틴. 색소세포에 영양을 먼저 공급하기. 아침은 혈류와 흡수 능력이 가장 안정적인 시간입니다. 이때 색소세포가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면 하루 동안 공격을 덜 받습니다. 먼저 흑임자 또는 참가의 1스푼, 물 1컵과 함께 섭취, 가능하면 해조류, 미역토, 다시마, 소량 함께 이 세 가지는 색소세포의 재료, 플룻, 보호막, 플룻, 혈류 안정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마마 저녁 루틴. 두피 공격 요소를 차단하기. 저녁에는 하루 내내 쌓인 열 노폐물 숨 산화물이 두피에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두피를 부드럽게 식혀주는 것이 새치 확산을 막는 핵심입니다. 이 미지근한 물로 15초 적셔주기. 이거로 샴푸 거품은
손에서 충분히 만든 뒤 두피에 30초 이하만 정수리 섬 관자놀이 목 뒤 1분 압박, 해제 마사지, 마지막 30초는 시원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기. 이 루틴은 색소세포가 공격받는 열산화염증을 빠르게 낮춰줍니다. 3. 하루 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3가지 루틴을 잘 지켜도 아래 3가지가 반복되면은 색소세포는 금방 다시 지칩니다. 뜨거운 물로 머리 감기, 목이밤, 늦은 시간에 단 음식, 밀가루, 기름진 식사, 그럼 머리를 세게 묶고 오래 유지하기 이 3가지만 줄여도 색소세포는 훨씬 안정됩니다. 4. 2주 후 기대할 수 있는 변화,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대개 10발 14일 사이에 다음 변화를 느낍니다. 이제가 정수리 열감이 줄어든다, 잔한 새치가 더 이상 빠르게 퍼지지 않는다, 모발톤이 탁하지 않고 선명하다, 즉 두피, 가려움, 즉 각질 냄새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사로그레케이즘마, 머리가 전반적으로 편안해진 느낌이 든다, 색은 즉시 검어지지 않지만 확산 속도가 멈춘다는 것은 색소세포가 다시 호흡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오면은 그 다음 변화는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새치는 절대로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색소세포는 우리가 돌봐주기만 하면 60세든 70세든 충분히 다시 안정되고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합니다. 오늘부터 단 2주만 두피를 깨끗하게 만들고 깨한 스푼을 챙기고 열산화를 줄여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머리색과 자신감을 다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다시 좋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시작만 남았습니다.